31조 6천억. 이게 무슨 금액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이 60개국에 빌려준 돈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현재 국가 채무액만 1100조 원이 넘었다고 걱정하는 우리나라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큰 돈을 빌려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충격적인 건 이 중 40%는 회수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돈을 빌려준 60개국 중 23개국이 이미 파산했거나 파산 직전이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 나라들은 왜 우리나라에 빚을 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불과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79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달에 7, 8만 원을 벌던 시절이었죠. 당시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보다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다른 나라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의 시작에는 뜻밖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 6.25 전쟁 당시 한 나라가 자국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죠. 한국은 이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나라의 국제 지원은 이제 전 세계 60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도로부터 아시아의 병원까지 한국은 과거의 도움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우리가 도움을 준 국가들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예멘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멘에 828억 원을 지원했는데요. 하지만 2016년 내전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지금도 내전은 계속되고 있고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다음은 스리랑카입니다. 297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데요. 2022년 국가 부도를 선언하면서 우리 돈의 회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같은 해 가나도 61억 원을 연체한 채 파산을 선언했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북한입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는 무려 1조 원을 북한에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북한은 그건 지원금이지 빚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과 2008년에 아연괴로 일부를 갚긴 했지만 전체 금액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는데요. 잠비아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첫 번째로 파산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625억 원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20개 사업 총 1조 518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 세네갈,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등 여러 국가들이 신용등급 하락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막대한 금액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장의 연체된 빚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스리랑카나 가나처럼 파산을 선언한 국가들과 새로운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하죠. 현재 이 국가들과 채무 재조정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둘째로 앞으로의 지원은 더욱 신중해져야 합니다. 신용 등급과 경제 상황을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특히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지금 자금 회수가 가능한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도 한때 도움이 절실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서 이 나라들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과거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갚으려는 마음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도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결국 우리가 마주한 건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